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붕사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공부를 한 주식 주린이가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짚어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 그, 어, 각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른 투자자의 성향에 따른 그런 뭐 간단한 뭐 관점, 가치관, 투자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일단 이번 주는 뭐 이제 장기 투자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가치 투자가. 자, 요런 건 이제 어제 다뤘던 공부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주식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주식 말고도 투자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1편 나는 가치 투자가다. 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뭐 모멘텀 트레이더도 좀 비슷해요. 모멘텀 트레이더도 살짝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 매매자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 매매자도.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이 바닥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앞으로는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가치 투자는. 그러니까 비싸면 일단 안 사요. 삼성 9만전자는 우선 안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모멘텀 트레이더는 살 수도 있겠다. 조금 갈리네요. 모멘텀 추세가 붙었다 그러면은 달리는 만에 쫓아가는 거기도 하니까 모멘텀 트레이더들은. 자, 그럼 가치 투자가 인베스터라고 할 수 있죠. 인베스터라고 할게요. 인베스터. 인베스터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트레이더, 쉽게 말하면 트레이더는 매매를 위주로 해가지고 마켓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개념은 다 똑같지만 인베스터는 이제 좀 투자 관점에서 이 뭐 가치라든지 이런 평가가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매매에 입각한 트레이더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가격이 비싸질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 가격을 판단하는 게 트레이더고 가치를 판단하는 게 인베스터겠죠. 가치 투자가.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최소 아무리 작게 잡아도 6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아무리 반기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좀 길게 잡으면 3년, 5년, 10년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가치 투자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이제 슬슬 올라왔지만 가치 투자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쌉니다. 가치 투자가 입장에서 9만전자가 싸요. 그런 근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기업이 어떻게 뻗어나가야 될지, 삼성전자의 그 어떤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사업 섹터의 뭐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바텀업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먼저 보고, 삼성전자가 좋네 마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텀업이라는 방식이고, 탑다운은 뭐냐면 크게는 세계 경제가 좋아질까? 경기가 나아질까? 혹은 이제 섹터로 들어가서 업황 즉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새로운 먹거리들 뭐 그런 것들이 잘 나갈까? 뭐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느 종목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장기 투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탑다운 방식.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대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난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영화관이 그 문을 닫고 있고, 그런데 내가 요즘에 개밀 뚠뚠을 막 보다 보니까 CGV가 주식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종목 있지, CGV라고 있어, 직접 올라왔어.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CGV를 사는 게 맞지 않아? 잘 봤다고. 가치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쌀 때 사서 업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럼 영화 산업 전반기가 나아지면 당연히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할 텐데, 지금 이 눌려 있는 저 뭐냐 주가들이 당연히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라고 해서 이제 주가를 봤거든요. CGV를. 잠깐만 여기서 볼게요. CGV 연관된 내용은 아닌데 사람들이 정말 빠릅니다. 아이고. 그런 생각은 진짜 아무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빠르죠? 정말 빠르죠, 사람들이. 정확히는 기관이 빠릅니다. 기관이나 아니 이 수급 주체들이 빠릅니다. 기관 보세요. 외국인하고. 이 제가 이제 요즘 수급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게 개인들이 마이너스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게 개인이 판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 개인이 그냥 위에다 걸어놓은 물량들이에요. 그냥 팔리면 좋고 말리면 말아라. 걸어놓은 물량들인데 그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위로 긁어서 사가는 겁니다. 연기금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주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싸요. 아직도 쌉니다. 단기간엔 좀 비싸죠. 근데 전체로 봤을 땐 싸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대장님, 우리 와이프가, 전 주로 와이프를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대장이 얘기한 게 맞는 말이죠.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예요. 그 주가를 봅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저항선을 이제 슬슬 도전하고 있네. 괜찮네. 확실히 주가가 슬슬 이제 모멘텀이 다시 추세를 돌려나가고 있네. 장기 이평선 돌려나가고 있죠. 정말 기관들 빠르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일단 그 방식은 이렇고요. 방식은 이렇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리냐? 이런 시야를 넓게 봐야 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울리냐면은 본업이 확실한 사람들. 본업. 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뭔가 본업에 있어서 충실한 수입이라든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삶이 있다, 수입원이 있다 그러면 본업에 충실하고,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재테크는 부업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에 어울려요. 그러면서 거시경제라 하면, 거시경제는 미시경제하고 틀리게 멀리 본다는 소리, 위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위하고 똑같은 소리. 제가 왜 가치 투자를 강조를 많이 하냐면, 제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할게요. 제가 게임 할 때 제가 닉네임 칭호라든지 이런 걸 가끔 다는 게임이 있어요. 칭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별명 같은 걸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맨날 썼던 닉네임이 칭호가 흐림없는 시야. 시야를 많이, 이 오글거리는 이거를 많이 썼어요. 제가 궁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스나이퍼 기술 중에 하나가 트루 사이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트루 사이트. 같은 개념이죠. 같은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굉장히 좋아해요. 시야를 넓게 보는 거. 전장을 볼 때도 저는 되게 넓게 보고, 약간 장군들이 할 수 있는, 제네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넓은 시야감, 그러니까 뭐 전장에
진영이 펼쳐지는 그런 것들 위주로 보거든요. 삼국지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러더니 거시경제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경제 사이클 경기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흐름을 좀 읽을 수 있게 돼요. 이 사이트 그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서. 그 다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원래 3부 바뀌었는데 자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구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산이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자산은 뭐냐면 내 노동 수입, 나의 노동 수입에 비해 충분히 그 수익금에 대한 뭐랄까 값어치 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한 규모, 이걸 제가 제 생각엔 자산이라 그럽니다. 이걸. 그러니까 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재물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포함하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시드가 1억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자산화가 되려면은 1억 시드를 투자해서 확정 수익률이 뭐 한 10%? 10%라고 해보죠. 10%라고 하면은 연 1000만 원이잖아요. 이러면 제 노동 수익이 보통 뭐 40대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죠. 400만 원? 좀 맞나요? 저는 이제 한 400 정도 벌었었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노동 수익이 1000만 원이니까 그 자산 수익이 100만 원이잖아요. 월 뭐 80만 원 하죠. 80 한 4만 원? 어떤가요? 그러면 제 노동 수익에 비해서 20% 이상의 그 수익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입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 심지어 자산 수익은 대부분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복리가 되죠. 복리. 자산 수익의 강점, 복리. 왜냐하면은 연 1억 시드를 확정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1억 1000이 될 거고, 1억 1000이 그걸 하면은 뭐 대략 한 90만 원쯤 되겠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90 몇만 원이 될 거고, 월당. 자, 이거 월급이라고 했죠. 월. 저는 이때부터 자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이 정도 되면. 아니 뭐 한 40만 원으로도 충분하죠. 확정 수익을 10%로 잡아서 너무 세게 잡아서 그런 거지. 한 5% 돼서 5%였고 뭐 500만 원이라고 하죠. 500만 원. 그래도 뭐 한 42만 원이면 괜찮은 그 뭔가 만족할 만한 수익금이잖아요. 이게 또 복리이기도 하고, 노동 수익에 비해서 10분의 1이면 이걸 이제 자산의 개념으로 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억 시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만족선을 이제 자기가 보통 정하는 거죠. 먼저 자산의 개념을 구체화해서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이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확정 수익이 중요한 겁니다. 확정 수익. 그래서 그 가치 투자가들은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를 무조건 하려고 해요. 잃지 않는 매매. 그래서 확정 수익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 수익이 나야만 투자를 해요. 그거부터 익히셔야 돼요. 급등주 따라가갖고 잃으면 절대 가치 투자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만전자 같은 건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잃을 확률도 있잖아요. 지금 8만 8천 전자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번호 바뀌어서 그러는데, 자산 배분의 효과를 먼저 체험해 봤어요. 하니까 월 한 4만 원 이렇게 나온다. 괜찮다. 그리고 그 설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 인쇄 같은 이제 수익을 거두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 탑다운을 그로 방식을 그 뭐냐 공부를 시작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제가 오랜만에 이 박석중 의원의 영상을 두 개를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와서 이런 내용들을 막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주식시장에 버블에 진입했을까? 이게 아마 코스피가 2700 신고가 뚫을 때쯤 얘기했을 거예요. 4개월 전이면 얼추 그때쯤인데, 자, 아직도 주식은 매력적이다라고 코스피 주식이 2200 됐을 때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2200 막 그 전고점이 있죠. 코로나 이전의 고점이 2200 떴을 때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리고 제가 집중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뭘 사도 되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발언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지 요게 2편이거든요. 요건 여기에 써 있죠. 153-2, 이게 153-1 어디였냐? 왜 이게 밑에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53-1이죠. 이 1편이고 좀 길어서 그렇지 이게 2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실수에 대한 응징이 깊다, 크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목을 잘못 사면 시장한테 엄청 크게 혼납니다. 엄청 크게 혼나요, 이제부터는. 설사 삼성전자라고 아니 종목을 잘못 샀다기보다 이제 비중도 잘못 투자하고 아무튼 투자를 잘못했을 때 이제부터는 크게 맞습니다. 작게 안 맞아요. 이제부터는 상승장의 선별적 상승장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미 시작됐어요. 저게 1개월 전 영상이잖아요. 요즘에 대형적 장세가 그랬던 거고, 그러면 지금 요즘의 장세에서 바이오 같은 거 들고 있었으면 바이오의 등락폭이 컸잖아요. 그리고 하락폭이 컸잖아요. 상승폭보다. 박셀바이오 같은 거 막 올라간다 해서 들었다가 지금 30% 정도 빠졌다가 잠깐 반등을 준 거잖아요. 워낙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동영상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거 뭘 사도 되는 시장 끝났습니다. 이거부터 천천히 보세요. 주말 내내 다음 주에 보셔도 돼요. 근데 요걸 주말 오늘 뭐 내일 좀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내가 장기 투자 잘하면입니다. 장기 투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뭔 개소리야. 뭐 내년 얘기하고 있고 내후년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나는 당장 내일 오를 주식이 어쩌고 내일 그 슈팅이 나올 그런 종목들 찾고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단기 투자자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헷갈려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그럼 뭐가 있냐 그러면 돈 된 이야기, 여기에 초창기에 나오는 종목이 저기 섹터가 있어요. 섹터. 그게 뭐냐면 뷰가 겹쳤습니다. 곡물가 폭등, 정부 스마트팜 육성, 이거를 JJ 리더 선생님이 1월 달에 올렸어요. 근데 최근에 곡물주들이 아주 좀 불을 뿜고 있죠. 지금 막 박스권 뚫어내고 있고 시세 막 주고 있고, 이제 조금 좋죠. 이런 경농 같은 이런 주식들 좀 안 좋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보면 조비도 그렇고, 조비하고 경농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농이 조비의 대주주고 거의 100%인가 들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동공업 이런 종목도 좋은 거죠. 지금 이거 수급 엄청 잘 붙겠네. 정말 좋은 거죠. 대동공업 딱 뚫어냈잖아요.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만 좀 실었으면 좋은데, 이러면 진짜 여기 하단부를 지켜주면, 기술적인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차트시타 보니까 이런 것만 보면 설명하고 싶어져요. 이게 지금 미친 차트인 거예요.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느낌 오지 않아요? 사야 돼. 지금이야. right now.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이 강렬한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차트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아쉽죠. 문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요게 있잖아요.
근데 아쉽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단타 개념이고, 자꾸 차티스타 보니까 단타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게 되네. 저 원래 가치 투자가 했다고. 가치 투자가 원래 같으면. 자, 이제 시작했어요. 대동공업도 뭐 하는 기업인지 공부해야 됩니다. 가치 투자가는 펀더멘탈 안 보면 안 돼요. 이 기업 트랙터 생산 기업이에요. 아무튼 그 왜 이런 기업이 이제 그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제 설명 볼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다 얘기해봤자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냥 이거 보세요. 공급과 포팅하면서 스마트팜 육성하고 모멘텀이 붙었다 이거죠. 돈 되는 얘기 여기서 들어보세요. 농업이 왜 중요한지, 지금 농업이 왜 될 것 같은지 여기 다 나옵니다. 제 얘기 들으실 필요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막 직접 가르쳐 줄 정도로 내공이 좋은 건 아니니까, 저도 배우는 입장이에요. 여기 가서 그렇구나, 이건 소개시켜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들고 나온 거지. 그래서 가치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차티스트다 보니까 저는 가치 투자가도 차트를 안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하고 이 거리대금 이런 거 시장의 원리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치 투자를 가져와도 자꾸 차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는 거죠. 재료가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면 돼요. 사실 가치 투자 가면 그냥 사면 됩니다. 싸니까. 종목이 싸요. 지금 엄청 싸요. 아니지. 이거 좀 강제로 늘리는 법 좀 알고 싶은데. 이 장기 투자 이거 렉이 왜 이래? 자, 아무튼 쌉니다. 지금 최소 16,000원까지 가겠죠. 올해 안엔 6개월 이상, 한 3개월이면 충분히 간다고 보는데요. 왜 이래? 근데 왜 농우바이오를 제일 먼저 봤냐? 농우바이오가 지금 대장이에요. 이게 어쨌든 세력주가 됐다 보니까 그냥 농우바이오가 대장입니다. 싸죠? 쌉니다. 2013년에 이렇게 뭐 왜 올라간지 몰라요. 전 역사가 없었으니까. 여기 제가 이 정도 경험 있으면 어느 정도 옷까지는 올라가겠는데? 이런 생각 하겠죠. 최소 300%, 지금 아직도 바닥이네. 300% 가겠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쏟았던 역대 거래가 대금에 딱 한 번 있었네요. 2008년에. 뭔지 모르게. 이때도 리만 브라더스 그 사태죠. 있었네요. 갈 거라 이거죠. 차트 관점에서도 싸니까. 자, 뭐 그렇고요. 농우바이오를 얘기한 거는 농우바이오가 대장이에요. 그냥 대장이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인식하는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 가격도 좋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같은 게 나오면 정말 좋은데 세력주다 보니까 상한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지금 수급 주체가 개인이 많이 사고 막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수급 주체도 개인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업이 굉장히 우량하고 엄청 좋습니다. 그거는 제 설명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이제 리더 선생님도 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고, 박석중 위원은 자, 농우바이오 이제 설명드렸고, 저는 약간 느낌이 인바이오한테 왜 와냐면, 얘가 식물 바이러스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상장할 때 이슈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도 결국, 그리고 보호해수가 좀 있으면 그 11일 날 풀렸고, 이때쯤에 풀렸어요. 보호해수가.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왔다 이거죠. 근데 왜 여기서 상한까지까지 갔다가 내려왔냐 라고 생각하냐면, 요게 부담이 있으니까 한 번씩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크게 안 터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갈 거라 보니까, 저는 차티스트니까 요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요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단 박스권에서 막 이렇게 흔들다가 요거를 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저 곡물 재료가 있으니까, 식물 재료가 있으니까 얘가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농우바이오하고 인바이오를 집중하고 있고, 대동공업도 뭐 그에 따라서 지금 워낙에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사서 슈팅이 주는 구간에서 팔고 다시 눌러주면 사고, 막 이런 추세적인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가치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단히 가치 투자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방식과 관점, 공부를 할 때는 탑다운으로 세계 경제나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곡물값이 올랐다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업에 먼저 하셔야 돼요. 가치 투자가들은 본업을 충실해야 되지 굳이 막 주식을 막 당장에 오늘 내일 막 그 뭐야 저 농구바이오 산 동생도 형 다음 주에 팔어?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팔아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서 엄청 올랐으면 그때 잠깐 팔았다가 뭐 그래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표가를 정하고 내가 싸게 샀으면 차트라든지 이런 걸 잠깐 보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 단기간은 아니고 내가 몇 개월간 뭐 이렇게 지켜볼 건데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봐서 그러면은 차트 관점도 좀 섞어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나? 11,000원? 막 이러는 거죠. 이거 대동공업이네. 뭐 농구바이오 클릭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럼 여기 지지저항선이 있었던 요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지 않나? 2만 원까지는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만 원까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근데 갑자기 급등해서 상한가가 나온다. 그럼 잠깐 비중을 좀 줄였다가 눌리는 구간, 아니 그거는 매매 스킬이니까 장기 아직 가치 투자가는 매매 스킬을 익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때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럴 때 이렇게 가격이 올랐던 건 무슨 일이 있었고 내린 건 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렸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해 보면 그러면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 종목들 이런 것들은 이런 데까지 언제쯤 어떤 이슈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넓은 시야관을 가지고 앞으로 한 몇 년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딜렛 선생님이 6개월 가지고 같이 투자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최소 자기 관점에선 최소 3년을 바라본다 그래요. 딜렛 선생님은 3년 너무 먼 것 같은데 뭐 사이클이 있나 보죠. 특별한. 그래서 뭐 반도체 사이클이 4년이잖아요. 뭐 한전 같은 것도 4년마다 이렇게 그 웨이브가 꺾이고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일 처음 가져온 종목 그 섹터가 농업입니다. 농업이고 그 다음은 뭐 저런 것도 있죠. 반도체도 있고 다 있는데요. 5G도 있고 5G 뭐 이런 것도 있고 저기서 여기 영상에서 리츠 얘기를 또 하고요. 리츠 같은 것도 얘기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리츠 말고 박석중 의원은 왜 우리나라 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탑다운 애널리스트로서 그 해외 쪽 특히 중국 쪽을 좀 커버를 많이 해요. 글로벌 쪽 커버 그 저기거든요. 팀이거든요. 이 박석중 팀이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정말 나 잘 이런 거 공부도 하기 싫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저기가 신한금투예요. 금융투자 그냥 가서 박석중 석중 팀장 펀드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연 10%의 그 수익률은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해요. 그러면 연 10% 최소 이 정도 퍼포먼스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석중 그 여기 펀드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여기가 아마 ARM 까먹었네. 그 자산 관리해주는 그런 거 있는데 정말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가세요. 금융권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금융권 중에서는. 그 아니면은 저기 이베스트 염승환 차장인가? 염불리라고 있어요. 염불리. 이분도 잘해요. 여기 펀드도 잘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이 정도가 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대신증권도 잘하고요.
그 하나금투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금투는 리포트를 잘 쓰지 누가 잘한다 만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검증된 거니까 여기 신한금투 글로벌 그 커버를 되게 잘하거든요. 특히 중국 쪽하고 그 미국 쪽하고 그런 것도 커버를 잘해요. 여기 그냥 가입하고 싶다 해갖고 찾아가서 여기 가입하세요. 정말 모르겠다 하면 난 공부하기도 싫고 진짜 믿고 맡길만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다. 여기다 맡기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아니 하여튼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난 모르겠다 하면 정말 나는 잘 모르겠다. 공부도 하기도 어렵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믿고 믿을 만한 ETF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ETF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가치 투자가들도 ETF 같은 걸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ETF. 이거는 주가지수 펀드라 그래가지고 그 섹터라든지 뭐 종목들의 종합해가지고 그 주가들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이에요. 금융상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루는 ETF들을 다루는 그 팀이에요. 애널들이. 금융은 주로 ETF 위주로 많이 저걸 해요. 매매를 해요.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은 좀 섹터 애널리스트라고 섹터만 나눠서 이제 종목을 세부적으로 커버하는 사람들이 하고 저렇게 탑다운들은 다 ETF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진짜 괜찮은 편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나 금융 자산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 수익률이 좋다고 그 평가받는 게 뭐냐면 시장 수익률보다 좋으면은 그 수익률이 좋다 그래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저기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조금 수익을 그 무조건 좋다고 말은 못 하는데 연 10%가 어찌 보면 작고 어찌 보면 크잖아요. 연 10%? 난 내일 당장에 상한가 잡아서 10%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10%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가치 투자가는 깨지면 안 된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뭐냐 이런 간단한 그 소개시켜 드렸고 섹터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여기고 이제 두 번째 섹터는 보험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보험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이런 섹터도 좋죠.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괜찮네요. 호텔 신라 있네요. 싸네. 이런 우량주 중에 눌려있는 거 하면 되죠. 아모레퍼시픽 어딨냐?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수급이 많이 붙어갖고 얘도 아직 싸잖아요. 중국만 열리면 얘 미쳤다니까요. 중국만 열리면. 자, 이때가 대중국의 시대죠. 대중국 시장. 대중국 시장을 료코드를 아주 그냥 공략했던 시대죠. 와, 차화정. 차화정의 시대 아닙니까? 차화정. 자, 아무튼 그렇고요. 곡물주 조금씩 담아가고 아니면은 담아놓고 그냥 나 푹 썩힐래다 하면은 최소 6개월 안에 한 2배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를 필두로 2배는 오른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종목들. 경농이나 이런 애들은 모르겠어요. 앞에 시세도 많이 줬고 좀 눌려있을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너무 비싸고 지금. 얘는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미 수급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비싸고요. 현대건설은 복합적으로 좀 붙어서 그런데 수주 얘기도 나와요. 저기에 박석정 의원 얘기 그 동영상에 수주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고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눌려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가치 투자인데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오면서 눌려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조금 더 초보자들이 많이 할 수 있으면서 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매매에 대해서 수익 매매자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